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공습을 이어가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범죄, 국가 주도의 테러라고 규탄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으로 1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TV타워를 폭격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방송시설이 파괴되면서 채널 송출도 중단됐습니다. 러시아는 키예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코프에서도 무차별적 공습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하리코프 동부 민간인 거주 지역의 건물 한 채가 러시아의 폭격으로 파괴돼 8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하리코프 중앙청사와 자유광장도 공격을 받았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죠.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성명을 내고 러시아군의 하리코프 민간인 거주 지역 포격은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는 국가 주도의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리코프와 키예프가 현재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목표물이라며 이런 테러 행위는 우리를 파괴하고 저항을 부수려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수도를 방어해내는 게 오늘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CNN과의 공동 인터뷰도 진행했는데요. 휴전에 대한 의미 있는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폭격을 중단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또 적어도 사람들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뒤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의 첫 번째 협상과 관련해선 진전된 게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럼 러시아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러시아는 전쟁이나 침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대신 우크라이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작전이란 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가지려 노력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화상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소련의 기술과 무기의 이동수단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짜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을 제대로 들은 청중은 별로 없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의 연설이 시작되자 각국의 외교관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줄지어 회의장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1시간 뒤쯤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도 라브로프 장관을 향한 이른바 퇴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서방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요 7개국 G7 재무부 장관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현 제재 이행과 추가 제재 도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G7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제안을 평가한 뒤 며칠 안에 이와 관련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린트너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를 정치적, 재정적,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를 원한다며 서방의 제재는 이미 러시아의 자본시장과 통화에 매우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앞서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경제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 붕괴를 촉발할 거라며 프랑스의 거대 에너지 회사 2곳이 러시아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며칠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도 단행합니다. $10,000, 우리 돈으로 1,200만 원을 초과하는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이 현지 시각으로 2일부터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